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인정받을까요? 말 잘하는 사람이 곧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말이 편하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생각을 덜하게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인정받는 말, 그 말의 구조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론부터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먼저 벌고 들어갑니다. 인정 못 받는 말 대표적인 거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미 거기서 게임은 끝나는 거죠. 자, 인정받는 말의 공식은 뭘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액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완전히 필요 없는 군더더기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이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데이터 추가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검토까지만 가능하고, 내일 오전까지 수정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뭐, 회사뿐 아니라 일반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 공사가 언제 될지 몰라서, 불편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 일정 공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불편 민원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오늘 저녁에 일정 공유하겠습니다. 핵심이죠. 결론을 미루는 순간 신뢰도 함께 미뤄집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바꾸면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일을 늘리는 질문 어떤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특히 직장 상사한테. 방향이 뭐가 좋을까요? 이게 뭐예요? 상대한테 결정 노동을 떠넘기는 거예요. 직장 상사들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인정받는 질문 공식 뭘까요? 선택지를 제시하세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아니고요. A안은 일정이 빠르고 B안은 완성도가 높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 골라라 이거죠. 직장 상사한테.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모임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 다수결로 하든가. 가족이나 뭐 부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먹을까? 굉장히 애매하죠? 자, 오늘 집에서 먹는 게 나을지 밖에 나가서 먹을지 어떤 게 좋아? 이거 일단 외식이냐 집에서 먹을 거냐 결정하자는 거죠. 질문에도 생각 정리, 상대의 생각 정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이제 꼭 생각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질문하는 습관 들여주세요. 세 번째, 애매한 말은 숫자로 다 바꾸세요. 애매한 말 어떤 거 있어요? 빠르게, 최대한, 조만간, 조금만, 뭐 이런 얘기들. 이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는 얘기들이잖아요. 듣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언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만 더 시간이 얼마큼이에요? 하루? 한나절? 일주일? 이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말은 어떤 거예요? 오늘 4시 전까지. 자, 3개 안으로. 이번 주 금요일 퇴근 시간 전까지. 10분 이내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예요. 후기 좀 빨리 올려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밤 10시 전까지 후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학부모 단톡방에도 준비물 챙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일 체육 수업 준비물은 운동화, 물통 2가지입니다. 이렇게. 핵심 뭐예요? 숫자는요, 감정을 없애고 기준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강해지셔야 돼요. 감정을 없애고 기준을 만든다. 숫자로 표현한다. 이렇게. 자, 네 번째, 감정 대신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감정적인 언어 어떤 거죠? 좀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자기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아니, 어쩌라는 얘기지? 이렇게 막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말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일까요?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요새 좀 힘듭니다. 이게 아닌 거죠. 자, 현재 일정상 인력 한 명이 빠져서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커뮤니티 운영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운영이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현재 운영진 2명이 빠져서 게시글 관리, 문의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간관계에서 이런 습관이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뭔가 하면 감정을 얘기하는 거는
상대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을 설명한다는 거는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주는 거죠. 우린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감정을 말하면 위로는 받지만 상황을 말해야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신뢰의 원천이 뭘까요? 솔루션이에요. 나를 공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문제에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훨씬 신뢰가 가고 의지가 되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 보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플러스 선택지예요. 문제만 던지는 사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하네요. 난감하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책임 회피처럼 들리는 거죠. 인정받는 보고 공식은 뭐예요? 문제를 얘기하고 내가 생각한 선택지를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상반기 직원 워크숍은 예산 초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범위를 줄이는 거고 이하는 하반기로 일정을 연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안을 추천합니다.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장소 예약이 안 됐습니다. 자, 문제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선택지를 줘야 되는 거죠. 대안으로 A 장소, B 장소가 있고 접근성은 A가 더 낫습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인정받는 사람은 결론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도 판단 재료를 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판단 재료를 던지는 거죠. 또 신뢰받는 사람은요. 역시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요. 신뢰를 깎는 말은 뭘까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요. 뭐 이런 거. 실패하면 신뢰가 손상되겠죠. 신뢰를 쌓는 말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요 범위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안에 초안까지 가능하고 최종본 내일 퇴근 시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뢰를 쌓는 말을 내 입에다 붙이시는 노력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직장 밖에서 볼까요? 지인이 뭐 부탁했어요.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신뢰라는 게 없어요. 자, 오늘 안에 가능 여부까지만 확인해서 알려줄게. 정확하잖아요. 그죠? 책임 없는 긍정은요, 신뢰를 깎아먹고, 이렇게 범위 있는 약속. 여기까지는 내가 책임질게. 약속하는 거. 신뢰를 쌓습니다. 말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씀드린 대로 감정 대신 구조를 이야기해요. 애매한 대신에 뭘 얘기해요? 기준을 얘기해요. 질문에도 배려를 해서 저 사람의 생각 정리를 해서 질문해 주는 거예요. 말의 책임 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책임 범위가 있어요.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게 인정받는 말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마디라도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 하셔서 이제 신뢰를 점점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